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취득세 문제인데 취득세 과세 대상물, 납세 의무자,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가 일부러 앞에서부터 문제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취득 시기부터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역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 순서를 뒤집어 놨을 때 어떻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풀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우리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할 일 있죠? 구독 먼저 눌러 놓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누르시고 그렇게 하고 수업 들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보죠. 1번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1번 지문은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때 그랬어요. 그럼 갑의 명의로 등기하니까 실제로 이 물건의 주인은 갑이란 이야기예요. 주인이 갑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갑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어요. 조합원들 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이 취득세를 물으셔야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과점 주주가 됐는데 과점 주주인데 기존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 주주와 친족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가족으로 들어가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새로운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고 근데 지분 변동이 없다면 전체 지분에 대한 총 주식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가족 속에 있는 다른 새로운 가족에게 지분을 넘겨주고 전체 지분의 변함이 없다. 그럼 그때는 세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요.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이 취득 날짜예요. 원칙은. 그런데 인가 전에 사용하다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을 먼저 하고 있다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먼저 사용하다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일이 아니라 사용일이 먼저예요. 왜? 사용을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여러 개가 주어지면 그중에 제일 빠른 날을 취득 날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일을 취득 날짜로 하겠습니다. 근데 과점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그 주식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요. 지만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종류 변경으로 차량이나 기계 등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종류 변경 그러면 실제로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종류요. 여기서 선박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건조한 선박 원시 취득이네 이거.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만 과세한다 했으니까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도 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사용 검사란 말이 나왔죠. 사용 검사를 나오면 검사 받은 그날에 취득한 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자, 고시 나왔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고시일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지목 변경은 실제로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고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일이 먼저니까 그때는 사용일을 취득일로 간주해 주시면 돼요. 이제 3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그럼 건물을 새로 신축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로 돼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내주는 날하고 정부가 사용 승인 안 내고 내가 들어가서 직접 살아버린 날, 그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주로 국가하고 관계되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제 종류 변경 나오면 앞에서 했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취득세에서는 등기 분만 과세가 돼요. 등기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니까 당초 취득일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 일에 취득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4번이 또 틀렸네요. 그죠? 5번은 주택법에 따라 검사 다시 나왔죠. 사용 검사가 나오면 검사 받은 그날, 검사는 검사 받은 그날로 가시면 돼요.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죠.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이제 국가가 나왔을 때는 국가, 유상, 사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은 등기일이 아니라 증여 계약일이 원칙입니다. 계약일이 원칙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계약서가 없거나 또는 계약서보다 잔금이 먼저 되면 계약서가 없으면 그때는 등기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등기가 먼저예요 이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럼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이제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가고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일을 취득일로 잡아주시고 연부 그러면 국가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취득일 이러면 돼요. 5번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럼 국가로부터 취득하면 사실, 외국에서 사실, 공매 사실, 법인 장부상 증명되면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은 실지, 거래, 가격 신고입니다. 실지 거래 가격을 신고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가액에 대한 검증이지 날짜 검증이 아니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잔금 지급일 날짜가 사실인가를 물어봤으니까 5번은 날짜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격만 사실이 되고 날짜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6번은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었던 주주가 타인에게 30%를 양도했네요. 30%를 양도해서 이제 남은 거 30%밖에 없네요. 네, 다시 추가로 35%를 취득했어요. 취득이 합치니까 65%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4월이에요. 4월 달에 35%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이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의 간주 취득 비율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다시 과점 주주네요. 다시 과점 주주니까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서만 그럼 증가는 옛날에 과점 주주 여기서부터 증가됐으니까 증가분은 5%. 그럼 답은 1번이네요. 5%밖에 안 되니까. 7번. 옳지 않는 것 찾아라 그랬어요. 법인 설립 시 40%에서 20%를 추가로 취득하여 60%가 됐으니까 여기는 최초로 과점 주주입니다. 최초로 과점 주주니까 지분 60%만큼 세금 내야 되고 설립 시 60%를 가진 주주가 다시 취득하여 70%가 됐네요. 60%에서 70이니까 이미 과점 주주였습니다. 이미 과점 주주였으니까 증가된 10%만 내면 돼요. 또 설립 시 60%인 주주가 10%를 추가 설립 후라겠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설립 시나 설립 후나. 그러면 60에서 70이 됐으니까 이미 과점 주주였으니까 앞에서 이미 60% 빼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네, 설립 후에 60%를 가진 주주가 15%를 양도하여 45%가 됐다가 다시 취득하여 55%가 됐네요. 그러면 45%에서 55%가 되더라도 이 사람은 과점 주주지만 옛날 60%보다 증가되지 않았으니까 세금 낼 건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과점 주주인데 다시 과점 주주였을 때는 기존 옛날 과점 주주의 제일 높았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낼 게 없죠. 그다음 5번은 60% 주지가 20%를 양도하여 40%가 됐다가 다시 65% 이렇게 왔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과점 주주지만 옛날 전제 60%보다 증가된 5%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8번.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과점 주주는 최초라고 했으니까 최초는 모두. 두 번째 다시 그랬네요.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증가된 경우에 증가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으시면 돼요. 이미 과점 주주네요. 이미 과점 주주였으니까 증가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는데 최고 높은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최고 높은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았네요. 증가되지 않았으니까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3번 틀렸네요. 설립 시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인 과점 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도 법인은 납세 의무가 있지만 과점 주주가 된 시점에서는 이 사람은 지분이 증가되지 여기서 지분율이 증가되지 않는 한 그랬어요. 그럼 과점 주주가 된 시점에서는 내가 된 날 후에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과점 주주가 된 날에는 그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건 정확히 틀린 건 3번 요게 틀린 거예요. 증가되지 않아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증가되지 않았을 때는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9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60%를 법인 설립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네요. 이제 법인 설립 시 과점 주주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설립 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설립일 이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설립 시 70%의 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또 감자 다른 주주가 주식을 감소시켜 가지고 60에서 70으로 가면 여기는 이미 과점 주주였으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감자로 인하여 60% 가진 주주가 70%로 증가했으며 증가된 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다른 주주가 주식을 감소했으니까 내가 60%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분이 70으로 변해도 나는 아무런 행위도 안 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 지분이 10% 올라가서 70이 되더라도 나는 세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주식을 감소시켜 가지고 내 지분이 증가되더라도 나는 세금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설립일 이후에 개인 정의 새로 취득한 지분 비율이 50%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0% 초과하면 과점 주주니까 설립일 이후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 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인들은 세금 내도 돼요. 그런데 과점 주주는 아직 지분이 증가되지 않았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요. 10번 가장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가장 옳은 거. 가장 올바른 걸 어떤 건가 봐죠. 첫 번째 1번. 등기하지 아니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물건의 명의인을 취득한 사실상 명의인이 아니라 그래서 토지 건물의 취득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그 물건의 명의인이 취득자 아닌가 사실상 그 물건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했으면 실제 그래서 등기 등록을 안 했더라도 물건의 명의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취득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등의 과세 표준은 오늘 현재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여기에다가 그 회사의 현재 과세 대상물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이라는 게 이게 그 회사의 과세 대상물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물에다가 내 지분 비율, 여기서 지분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총 주식 수를 전체 주식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로 나누시면 그 지분율이 나와요. 그래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은 맞았네요. 3번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에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물이 중과세 적용이 되는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문은 이제 옳은 것 지문을 찾아야 하는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에 10년 이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10년 이내가 아니라 여기서는 5년 이내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은 중과세를 추징합니다. 5년이 넘어버리면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은 이제 등기 등록 관서장이 이제 등록세 취득세나 등록세 똑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 의무자에게 이 사람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여기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지방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물건 소재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주소지에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5번은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잘못됐네요. 이제 사용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데 여기하고 다시 사용일을 또 구분을 해요. 사용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이렇게 잡아야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잘못됐어요. 근데 중간에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일이 우선이 된다는 걸 그걸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네, 11번 문제는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은 증여가 돼요. 원칙은 증여가 되는데 그 자기 재산으로 직계 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만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경우는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시설 대여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요. 이제 3번은 상속 개시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이나 명의 개세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 상속인이 재분할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상속분이 확정이 된 이후에 다시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다시 물으셔야 돼요. 이제 네 번째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네요. 그럼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이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된 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틀렸네요. 이거는 채권자 대의권 행사를 위해서 대의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이 등기해 놓은 것을 나중에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것은 요거는 처음에 상속인들이 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등기한 게 아니죠. 채권자들이 돈을 받으려고 형식상 등기한 것을 상속인들이 다시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 비과세예요. 그런데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리면 그때는 과세로 변해져요. 기부를 했을 때 무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을 때는 비과세가 되는데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응?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는 거죠.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고 여기는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12번 가보죠.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게 몇 개인가. 자, 첫 번째 1번 공매. 공매는 유상. 그다음 직계 존속의 소유재산을 처분이나 담보한 금액으로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게 확인되면 이것도 유상. 파산 선고 유상.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꿔 쓸 때도 유상. 근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요건 유상인데 근데 여기서는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랬네요. 채무액을 제외한.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 인수하면 인수한 부분은 유상. 채무 인수 이외 부분은 증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채무 인수는 유상,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유상인 게 총 몇 개냐 그랬으니까 여기는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랬으니까 여기는 유상이 아니라 증여니까 틀렸죠. 그럼 총 4개 해서 4번 4개를 하시면 돼요. 이제 13번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랬어요. 1번은 종류 변경이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시고 등기나 등록에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배우자 간 서로 교환을 하면은 유상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자, 네 번째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앞에서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내놨어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등기를 하게 됐을 때는 상속인이 협의해서 다시 재분할했을 때는 상속분이 재분할하면서 등기된 지분보다 초과되더라도 이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형식상 채권자가 등기한 것을 다시 상속인들이 바꾼 것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기부 체납했을 때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네요. 과세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에요. 문제 14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취득세는 그 취득 행위를 포착하여 부과한 행위세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그 물건을 취득하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지분율, 그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만큼 그랬으니까 지분율 모두 또는 지분율 전체를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하면 돼요. 또 시설 대여 물건이네요. 그러면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대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랬네요. 조합원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까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시고 네,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 여러 명이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들은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지문을 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보이네요. 왜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안 보이면 그럼 뭐지 이거? 단서를 봤더니 4번에 이 경우에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지 하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신 거예요. 한번 문제를 딱 풀 때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조합원이 취득하고 만약에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으면 그 기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그래요. 4번이 답이었어요. 15번에 이제 옳지 않는 거. 1번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했을 때는 유상 취득한 걸로 보고
사실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취득한 걸로 간주하시면 돼요.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중에서 지분이 제일 큰 자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 그럼 4번 또 틀렸네요. 위탁자 지위,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그 신탁 재산에 대해서 취득한 걸로 보고 새로운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시면 돼요. 틀린 건 4번이 틀렸어요. 16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양식업권이 올해부터 이게 신설이 돼. 올해 8월 달부터 신설이 되니까 이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시험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이거 양식업권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이고 내가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보통 징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칙은 그랬으니까 신고 납부가 돼요. 위자료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매매로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자료는 매매로 해석해 가지고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이원 이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는 유상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셔야 돼요. 종류 변경은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은 취득 당시의 신고 가격으로 가는데 만약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버리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단서 있죠. 이 단서가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 시가 표준액이 세무사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었을 때는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정부가 세무서장에 통보한 금액보다 낮아버리면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높았다고 확인이 됐으니까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17번 가보죠.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찾아라 그랬어요. 요거 찾으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 취득세 과세해야 돼요. 네, 법인이 개인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로 취득했으니까 이것도 과세. 건물을 개축한 것에 대해서는 개축으로 인해 해당 건물의 가액이 증가됐으며 의제 취득으로 봐서 너도 과세.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너도 과세. 그래서 17번은 답은 5번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4개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18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 구조.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였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이것들은 원시 취득이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원시가 아니라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이것들은 과세를 제외합니다. 이제 법인의 주식을 법인의 회사에서 그럼 여기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면 오늘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우리 회사에 오늘 현재 과점 주주로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본인의 지분율만큼 내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4번 지문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는 60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증여는 60일 안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5번은 이제 사실상 현황, 사실 판단과 공부상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만약에 사실 판단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틀린 건 2번이 틀렸는데 이 문제가 올해 공인회계사에서 나왔던 유형의 문제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19번으로 가보죠.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거. 이제 개인 간에 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했다. 나와 이제 개인하고 서로 땅을 교환하면 이거는 과세가 돼요. 유상 거래로 봐서 과세.
상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도 요것도 세금 물어야죠. 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으면, 상속을 받았으면 이건 무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과세. 네, 건물 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아파트를 신축했네요. 그럼 여기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가 돼요. 잘못해서 5번을 답으로 찍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답은 3번, 요게 틀렸어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취득세, 취득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이 중에서 옳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건 몇 개인가? 이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네요.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지문들을 한꺼번에 싹 모아놓은 거예요. 취득이란 그러면 딱 두 개만 보면 된다 했죠. 끝에 가서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취득세 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취득을 말하는 거고, 토지란 그랬네요. 나번에서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합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된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것은 표준 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에 특례 적용이 되는 세율로서 1000분의 20 요게 2%짜리를 요걸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게 옛날 구취득세를 말해요. 옛날 취득세를 지금 현재는 중과 기준 세율 2%로 칭하고 있네요. 네, 연부라는 것은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나눠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데, 아니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는데 그걸 2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 이상이니까 한 번 나눌 때마다 1년이 지나니까 최소 2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되는 것을 연부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게 답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제가 다 해설이 끝났는데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좀 심각하네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화가 나. 아무리 열받고 화나면 그냥 욕을 먼저 하지 말고 이제 100가지만 세보라는 이야기예요. 100가지를 세고.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열받는다. 그래도 열받고 막 그러면 그때는 욕설을 막 퍼부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서 세법 문제가 안 풀린다고 세법 저한테 막 욕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100가지는 세보시고, 그래도 열받고 막 그런다 그러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처럼 멈춰 이제 정지시켜놓고 볼펜으로 막 이렇게 쑤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막 이제 집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풀면 제 마음이 막 쑤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뭐 아무리 최악이라고 막 욕을 하거나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요분이 하는 이야기가 화가 날 때는 일단 100가지 세보고, 그래도 열받으면 그냥 욕을 해버리라는 이야기. 참지 말고 참다 보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거 다 막 그래버리라는 이야기. 예. 근데 그 끝까지 발음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발음하셔요. A, B, C까지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거기까지 하고 그냥 C하고 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참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과세 표준, 취득세 세율, 취득세 납세 절차, 취득세 비과세, 이제 취득세가 이제 끝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진도별로 이제 취득세 앞부분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취득세 마지막 파트 이렇게 정리할 내용이니까 이제 진도표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진도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잘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끝까지 좀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